이두 씨 같은 경우는 한 15초 만에 다 털어버려요. 아니, 비밀번호 잠겨져 있잖아요. 잠겨 있어도 비밀번호로. 아니야. 안드로이드는 털리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저는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람이네. 진짜 무슨 사람이네.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비밀번호나 같은 뒷번호랑 비밀번호를 여러 군데 쓰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특수문자를 포함해서 네. 자기만의 패턴으로 다 다른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거 하면 비밀번호를 까먹어. 아니, 그래서 까먹어.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를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는 NA라는 두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그다음에 나는 항상 느낌표로 쓴다 이런 패턴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ABC라는 사이트 갈 때는 앞 글자가 AB라는 두 글자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만들어서 쓰는 방법을 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중에서 일상생활 중에서 중요한 정보가 뭐냐 위치 정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위치 정보. 많은 SNS 앱들이 위치 정보를 켜도록 강요하는데 네. 이 위치 정보 아주 위험한 아주 위험하죠. 정보예요. 특히 이제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갈 때 학교 사진들이나 아이 사진 동시에 찍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사실은 유괴에 대한 위험성이 아주 높게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이 평소에 되게 비싼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되게 비싼 소비를 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하면 사실 범죄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가려서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실제로 신상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이렇게 돌 때 그게 진짜 그 목적에 원하는 목적이 아닌 뒤로 다른 목적이 있는 어플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로그인하기라고 해서 로그인 딱 하는 순간 내 페이스북에 있는 다른 정보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나 무서워서 뭐 아무것도 옛날에 못 한때는 봤겠다. 그 플래시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플래시 어플 이렇게 딱 뒤에 불 딱 켜지는 거. 네네네. 그거에 막 개인 정보를 다 끌고 가는 해킹 어플이었어요. 그게 실제로. 와. 그러면 진짜 냉정하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는 보호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두 씨가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이런 것에 되게 민감한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옵션들이 다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는데 밑에 더보기를 누르면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여기에 계정 설정. 계정 설정. 예. 네. 계정 밑에 설정을 세 번째. 가보면은 어플리케이션마다 공유 범위가 다 있거든요. 여기 앱 공개 범위에 나만 보기라고 있는데 네. 이 나만 보기를 하는 게 가장 좋고 네, 저는 다 나만 보기로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전체 공개로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카쉐어링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광고가 제 이름으로 나가요. 제 친구들한테. 네. 여기서 안 쓰는 어플은 가서 직접 지워야 돼요. 이런 거 네. 지워요. 뭐 I'm Your Family 이거 못 보는 어플이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여기 보면 내가 이 어플에게 프로필이랑 친구 4,832명의 정보를 넘겼고 네. 그리고 광고도 받겠다고 했고 뭐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더니 네. 어머 세상에. 저 대신 메시지 보내고 받기도 저도 허용을 다 했네요. 그럼 나만 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다 나만 보기로 나만 바꾸고 보기로. 처음 보는 앱은 지금 바로 지우겠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지금. 우와. 모두 삭제. 지워져라. 나도 모르는 새에 저렇게 돼 있다니.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처음 보는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허용을 했다. 네. 그러면 다 지워야죠, 이런 거. 아니 근데 짹짹이의 경우는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쵸. 얼굴 책은 그냥 좋아요 누르고 리플 다는 정도인데 짹짹이는 전파 속도가 진짜 빠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보통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디 화산이 폭발했다. 이러거나 이번에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지진 정보를 진짜 많이 전달이 돼가지고 구조 활동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는데 네. 그 정보가 내 개인 정보면은 진짜 힘들잖아요. 맞아요. 지우기가 어렵죠? 아예. 그리고 리트윗이 리트윗. 된다고 하면은 네. 내가 술 취해서 막 글 쓴 다음에 얼굴 책은 지우면 지워져요. 그리고 공유한 것도 다 지워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트윗은 안 됩니까? 네 그게 내가 그거- 쓴 글 내 페이지에서만 지워지지 이미 퍼한 글은 안 지워지죠? 네, 안 지워져요. 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글을 남기는 게 좋죠. 자, 근데 SNS 오래 하면 우울증 걸리기가 아주 쉽대요. 저는 또 제가 이렇게 혼자 SNS 할 때 저는 굉장히 좀 행복한 편이고 긍정적인 편인데도 이게 남의 SNS에 막 굉장히 화려한 모습들 뭐 그런 그렇죠. 사진들 막 보다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죠. 네. 상대적 박탈감이 갑자기 생기면서 좀 순간적으로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맞아. 그리고 정말로.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재미없게 사는 재미없게 거 같고 살고, 맞아요. 나만 이벤트 없이 사는 거 같고 예. 그런 게 꼭 있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올리는 뭐 화려한 사진 같은 것들이 사실적으로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나와 실제 나를 사진을 비교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혹시 본 적 재밌다. 있으세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나는 어디에 여행을 갔어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와이프랑 싸우고 뭐 공원 앞에 가갖고 딱 사진을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SNS에서 뭔가의 공유를 많이 받고 좋아요를 많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네. 보일 때는 멋지게만 보이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의 나는 이게 아니라는 부분.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도 박탈감이고 실제와 자기의 현재가 지금 그걸 차이가 올리는 나서 사람도 네네. 박탈감이 그렇죠. 있고. 괴리가 그런 있군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있어요. 이건 카페인을 많이 마셔서 우울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따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NS를 많이 함으로 해서 피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SNS 피로 증후군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SNS 피로 증후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종 SNS 서비스가 푸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누가 나한테 좋아요를 눌렀네, 댓글을 남겼네, 사진을 올렸네 등등이 있는데요. 이 알림 기능을 꼭 필요하지 않다라면 꺼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게임할 때도 시간 정해놓고 하잖아요. 네. SNS도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NS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신경 쓰이는 게 더 많거든요. 이거 많습니다. 가지수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지수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거를 또 재밌게 또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점심을 먹거나 회식을 갔을 때 다들 이러고 있으면 우리 회식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모아놓습니다. 쌓아놓고 쌓아놓고 먼저 잡고 켜는 사람이 밥을 밤내기. 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안 쓰고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는데요. 부작용은 모두 다 궁금해서 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실제 해보셨나요? 그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세상을 바꾸고 있는 SNS. 이제 터치 한 번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고 전 세계인과 빈집 공유하기까지 SNS가 가져다준 일상의 변화 어디까지일까요? 그 SNS가 이제 발달하면서 과거하고 약간 달라지는 게 뭐 물건이 있다. 이 물건이 있으면 같이 이제 나눠 쓸 수 있고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유 경제가 일상생활을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방이 하나 남는다. 네. 우리 집 잠깐 머물 사람 하면서 올리기 시작했던 게 에어비앤비고요. 내 자동차를 같이 썼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자동차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 데려다 주겠다. 이게 이제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런 학계에서는 이제 공유 경제를 한 250억 달러의 시장이 있다. 약 한화로 따지면 약 28조의 시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최근에 많은 스타트업들도 이 공유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국내에서도 도입을 해서 전통 한옥마을을 이런 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로 코자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전통 한옥에서 잘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촌이나 북촌 이런 쪽에 그런 방들을 연결을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에 하고 또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서 이런 서비스는 아주 아이디어가 많이 발전돼 있는 그런 좋은 경우입니다. 요즘에 제주도에 굉장히 그 빈방 공유 서비스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가입하시면 되죠. 올해 안에 한번 해보려고. 제주도의 집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폐가인데 이제 고쳐야죠.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소통, 세대 간의 소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촌 같은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혼자 사시는 경우는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대학생들한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그 월세를 주지만 실제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렌탈의 형식으로 돼서 같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 이렇게 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연애드신보다 좀 덜 외롭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집도 공유하지만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쓰는 형태의 개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국내에는 이제 카라는 서비스로 이제 내가 오전에만 저기 수원에 있는 업체를 다녀와야 됐는데 회사 차도 없고 나는 차가 없다 그러면 카를 신청해서 몇 시간만 다녀오면 되는 거죠. 따져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차를 직접 이용했을 때보다 또는 택시 같은 걸 이용했을 때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자기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제 반납하는 장소에 이제 반납하면 되거든요. 그 키도 다 스마트 키고 앱으로 그냥 다 하고 켜지고. 예, 시간 단위가 다 쪼개져 있더라고요. 10분 단위로 빌릴 수 있잖아요, 요즘. 네. 실제로 주말마다 차를 바꿔가면서 타시는 분들. 아, 그걸 통해서요? 네. 이번 주는 스포츠카, 다음 주는 SUV 뭐 이런 식으로.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특히
아쉬워. 이 시장이 연간 80% 성장을 성장하고 하고 있대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커지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메가트렌드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공유 있고. 시장. 네. 연간 80% 커지면 이제 이게 거의 뭐 웬만한 우리가 말하는 상품 시장이나 마케팅 시장은 다 잡잖아요. 딴 게 아주 이제 사양 산업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요즘 새로 뜨는 신개념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토오예요. 오토오. 그러니까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오프라인 가서 사는. 네,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에서 샀는데 예.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럼 다시 택배로 보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매장 가서 다시 다른 사이즈로 교환할 수도 있고요. 그건 제가 매장에서 해봤어요. 환불도 해주고요. 매장 가서 오토 환불해 서비스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딱 신청을 해. 네. 택시. 그리고 타기는 오프라인에서 타는 거 아니에요. 맞아, 요즘에 그 끼끼오톡 택시 굉장히 인기 많더라고요. 저는 하도 제 친구들이 너 그거 해봤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길래 아니, 똑같이 콜택시랑 똑같지. 뭐가 그렇게 특별히 좋다고. 저는 그거 앱 받는 거 귀찮아서 처음에 안 했었는데 하도 좋다 그래가지고 저도 결국 받아서 해봤더니 진짜 편하더라고요. 길잖아요. 어디고 어디에서 오세요. 필요가 없어요. 위치 그냥 위치 바로, 바로 되니까 바로 하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콜택시 부르면 1,000원 수수료 드렸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거 수수료도 없어요. 그리고 뭐 저런 것도 있죠. 그 이쁜 여자친구 있으면 네. 택시 태워 보낼 때 네. 불안하잖아요. 아, 이쁜 여자친구만 불안합니까? 아니 뭐. 아니 김숙희도 불안하죠. 김숙희도 불안하죠. 사과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차남바 적고 막 맞아,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막 다 외우고 사진 찍어놓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지도상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가 다 나오니까 뭐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좀 안심할 수가 있어서 저도 주변에서 추천해준 친구들이 다 여자였어요. 맞아요. 여자들한테 너무 좋다고. 그 요즘 대리운전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대리운전도 그냥 뭐 어디입니다, 어디에 하지 말고 그냥 그 택시처럼 똑같이 지도 보내면 바로 와요. 바로 와서 금액이랑 다 뜹니다. 여기 성장하게 돼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지도 서비스와 결합을 하니까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고 이미 찍어서 보내주니까 택시기사가 오면서 대충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앱하고 연동한 거죠. 네. 그래서 기사 앱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카카오가 이제 이 스타트업을 그렇지. 인수하는 형태까지 해서 되게 발전적인 그래서 그랬구나. 모델이 김계사 앱을 인수하면서 된 거죠. 네네.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닌 게 저도 그 깨깨오톡 택시를 한번 타봤거든요. 네. 근데 이모티콘 준다고 해서 이제 한번 깔아서 했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딱 내릴 때 저를 평가하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손님을 평가하는 네, 거예요? 손님을 평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평가를 막 저는 분명히 만점을 줬는데 네. 이분이 이게 저를 나쁜 손님이 좋은 손님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업주들만 평가를 받는 세상이 아니라 커스터머도 평가를 받는 세상이 왔구나. 근데 부르면 이제 안 좋네요. 갈라는 거지 나쁜 손님은. 네, 막 거기다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겠죠. 뭐 술 먹고서 그 예. 뭐 기사 아저씨 막 머리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뒤에서. 어머,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택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호평가가 되다 보니까 콜을 해서 뭐 택시가 늦게 온다거나 아니면 불친절을 하다거나 하면 그 해당된 택시 기사에 대한 평가가 가고 네. 또 손님도 평가를 받으니까 서로 이런 사회적 평판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제 그런 무리한 예의가 행동들을 생기겠네요.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하 좌우 평가를 하니까 누가 네. 갑이고 누가 을을 그 구별을 없애버리는 없이 거죠.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동되는 서비스가 최근에 급성장하게 된 것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이 이제는 PC의 보급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온라인 상태, 오프라인 상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PC 앞에 있어야만 온라인 상태인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상태가 되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도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쿠폰을 받아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 대형마트 지나가면 대형마트에서 쿠폰 보내주거든요. 네.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마트 들렸다 가라는 거. 마트 들렸다 가라. 그게 이제 오토 서비스가 활성화된 계기가 쿠폰. 쇼핑부터 생활까지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SNS. 잠시 후 스마트한 SNS 사용을 위한 법안이 공개됩니다. 자, 우리가 긴 시간 SNS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네. 우리 이 풀가당이 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이두희 씨 무슨 네. 법안 준비한 거 있습니까? 네, 저 법안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예.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글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퍼가진 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네, 전 그걸 진짜 막고 싶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유명하다고 해서 그거 실수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어떻게 보면 잊혀질 권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캡처를 금지했으면 좋겠다. 캡처 금지했으면 네. 좋겠다. 캡처 금지법. 캡처 네. 금지법. 동의 없이 캡처하면 끌려갑니다. 그래서 캡처하면은 그 사람이 캡처했다고 밑에 한 줄 남기게. 아, 자동으로 자동으로? 누가 캡처했습니다라고. 네. 좋은 방법이다. 저는 정말, 예, 정말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의하고 싶습니다. 네. 바로 SNS 가짜 계정 신고법. 예. 여러 개 계정을 만들고 가짜 계정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쁜 여자 사진을 프로필로 올려놓고 굉장히 고스펙인 척 하면서 누군가를 사칭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 맞아, 있어. 그리고 저를 사칭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요? 네, 막 이제 사칭하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게 이제 실제 피해 사례를 번지는 경우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서 막 여론몰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최악의 경우 정말 아까 말씀하신 슈퍼 커넥터 같은 그런 큰 인물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문제겠죠. 그건 큰 사기네요. 그래서 그렇죠. 전 예전부터 생각하기에 이런 가짜 계정 운영하시는 분들 정말 정확하게 잡아내서 정말 DB화 시켜서 정화시키는 당장 잡을 수 있죠. 당장까지 힘들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사실 SNS가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자기가 유명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올린 콘텐츠를 좀 도용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좋은 그 공유로 가는 거는 좋은데 그냥 마치 자기 것처럼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SNS 원작자 표시 법안 이런 같은 게 있어서 꼭 반드시 출처를 반드시 올리고 링크를 걸어주는 그치. 그런 법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걸 복제를 할 때는 그렇죠. 거기다가 소스를 밝혀라. 그렇죠. 네. 원 출처를 밝혀라. 이 말씀이네요. 네. 세상을 바꾸는 SNS의 지각 비운동이 시작됐다. 시청자 투표 결과 프로그래머 이두희 씨가 제안한 무단 캡처 금지법이 채택됐습니다. 자, 손가락으로 모든 게 연결되는 세상. SNS의 진화와 변화를 잘 활용하여 새로운 세상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불가당 강무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현영 씨는 어떤 제품 렌탈했었어요? 저는 이온수기,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아이 이제 뭐 집에서 잘 놀고 있나 보는 카메라. 그만 80만 원 들겠네, 진짜로. 렌탈비 도대체 얼마나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가적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근데 렌탈이 더 비쌉니다. 렌탈이 비싸요? 렌탈 천국인데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빌려 쓰는 렌탈 전성시대. 똑똑하게 렌탈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궁금하다. 렌탈 제품 사용 시 렌탈 제품 사용 시 렌탈 제품 사용시? 돈 버는 렌탈의 기술. 좋네요. 진짜 불가당에서 확인하세요.